여러분, 상업용 부동산이나 아파트를 구매하시려거든 진짜 꼭 무너진다는 각오는 하셔야 됩니다. 일본 사람들은 왜 부동산을 사지 않을까요? 잠시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중국이 초긴장 상태입니다. 세계 경제 전문가들도 충격을 받고 있고요. 세계가 주목하면서 지켜보는 비상 상황이 중국 부동산에서 생겨났는데 이것이 우리나라에도 미치는 영향이 아주 클 수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은 여러분께서 아셔야 한다는 생각이 오늘 영상 준비했습니다. 중국은 물가 하락 국면에 접어들었죠. 디플레이션이죠. 지난 25년간 중국은 세계 경제를 정말 이끌다시피 했죠. 캐나다 금융 리서치 업체 BCA에서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지난 10년간 중국은 전 세계 경제 성장의 약 40%를 담당했다라고 밝혔는데요. 중국은 세계 1위의 상품 소비국이기 때문에 그 영향은 아주 큽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중국의 경제 문제는 타임바움이다. 시한폭탄이다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실제로 세계 경제의 시한폭탄이 될 수 있다는 경고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자, 이 중에 특히 우리가 주안점을 두고 지켜봐야 할 것이 바로 중국의 1위 부동산 개발업체의 채무 불이행 사태입니다. 1위 업체인 비구이안, 우리말로 컨트리가든이라고 하는데요. 이 컨트리가든 홀딩스가 상반기에만 순손실이 10조 원 정도 됩니다. 지난 6월에 만기가 도래한 채권, 그러니까 액면가가 한 10억 달러에 대한 이자가 2,250만 달러인데 이게 우리 돈으로 한 300억 정도 됩니다. 이 300억 정도, 컨트리 가든의 입장에서는 이거 사실 돈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걸 상환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컨트리 가든은 8월 30일 이후에도 만약에 이자를 갚지 못하면 디폴트, 이제 부도 처리됩니다. 이런 세상입니다. 그토록 잘 나가던 1위 업체도 300억을 못 내서 부도가 나는 상황. 이게 지금 부동산의 현실입니다. 미국의 블룸버그 통신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부동산 개발업체 컨트리 가든이 같은 부동산 업계 헝따보다 4배 많은 부동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헝따의 디폴트 사태 때보다 충격이 훨씬 더 클 것이고 이것이 중국 부동산에 아마 엄청난 타격을 줄 것이다 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최대 업계가 부도가 나면 연쇄적으로 무너질 수 있는 여러 업체들이 많이 있죠. 일본의 장기 침체 때와 똑같이 닮았기 때문에 중국은 지금 초긴장 상태입니다. 부동산 시장이 이렇게 침체에 빠지면서 중국인들의 소비 여력도 바닥이 나고 있습니다. 많은 돈들이 부동산에 묶여 있기 때문인데요. 이런 현상은 우리와 거의 비슷합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이래서 부동산이 급격하게 떨어져도 문제고 급격하게 올라도 문제라는 거죠. 제가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중국은 디플레이션 상태입니다. 물가가 하락하는데 소비 여력이 없어서 소비가 줄어들고 있다. 한마디로 말하면 침체입니다. 일단 소비자들이 소비를 하지 않습니다. 소비를 하지 않는 이유는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소비를 주도해야 할 청년 세대들이 직업을 구하지 못하고 있고 또 중국 청년 실업률은 지금 20%가 넘습니다. 오죽하면 졸업을 해도 취직할 데가 없으니까 중국 대학생들이 졸업식에서 이상한 사진을 찍습니다. 이렇게 있는 시체놀이 사진을 찍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우리는 역사에서 배워야 됩니다. 일본인들도 부동산 버블이 붕괴된 이후에 돈을 은행에 묻어두고 소비를 하지 않았습니다. 돈이 있다고 해서 부동산을 사지 않았으며 부동산을 사지 않는 이유는 부동산 버블이 꺼지면서 정말 호되게 당해봐서 외면했습니다. 영원히 우상향할 것 같은 부동산 신화, 이게 와르르 무너지면서 30년 넘게 주택담보대출을 받아서 집을 산다는 것은 정말 위험한 선택이었다라는 것을 일본 사람들은 알게 된 것입니다. 지금 중국도 일본과 같은 분위기로 흘러가는데요. 우리만 다른 분위기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자, 중국은요, 6월 말 현재 중국인들의 약 6조 7천억 달러, 그러니까 8,810조쯤 됩니다. 우리 돈으로요. 이런 막대한 자금이 은행의 예금으로 묶여 있습니다. 묻어두고 있는 거예요. 8,800조. 우리나라의 1년 예산이 639조, 640조니까 그것에 한 14배 정도 되는 돈이 지금 저축이 되어 있는 돈입니다. 그런데 꺼내서 쓰고 있지 않습니다. 자, 물론 우리나라도요,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돈을 묶어두고 쓰지 않는 저축액도 많이 있습니다. 빚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추정해 보기로는 120조 정도 된다고 은행권에서는 밝히고 있는데요. 안 쓰고 모아둔 돈, 우리가 보통 초과 저축이라고 부르는 돈인데 이 돈이
부동산으로 흘러가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은 돈 없는 중산층들만 죽어라 부풀어 오른 부동산을 영끌로 살 생각과 영끌로 또 매달리고 있습니다.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자, 초과 저축된 돈들이 부동산으로 흘러 들어가서 거품이 낀 그 가격의 부동산을 이들이 사줘야 중산층이 사둔 부동산을 나름 손절이 아닌 익절로 엑시트를 할 수 있을 텐데 과연 그렇게 될까요? 자, 중국 이야기를 좀 더 하고 우리나라 이야기를 좀 이어가겠습니다. 중국은 인구 대국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중국도 이제 인구 감소가 시작이 되었고, 더 놀라운 것은 5년 전보다 절반 정도 아이가 태어납니다. 5년 전, 그러니까 한 18년 그때는 1,400만 명 정도가 한 해에 태어났습니다. 중국이. 지금은 700만 정도 태어납니다. 뭐 우리가 볼 땐 정말 어마어마한 숫자지만 중국에서 볼 땐 절반으로 반토막이 난 겁니다. 중국 인구 통계 조사에 대한 재밌는 이야기 하나 제가 해드릴까요? 중국은요, 인구 통계를 정확하게 낼 수가 없습니다. 왜냐? 여기 아이가 몇 명이에요? 라고 묻고 이렇게 적고 돌아서서 다른 동네로 가면 또 금방 이 동네 아이가 또 태어납니다. 묻고 돌아서면 태어나기 때문에 정확하게 몇 명인지 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분위기도 바뀐 겁니다. 인구도 줄고 있는 상황에 지금 중국은 최대 위기를 맞고 있는데 소비를 진작시키는 것 외에는 정말 특단의 대책이 없습니다. 그런데 소비를 진작시키자니 소비자들의 돈이 부동산에 묶여 있습니다. 우리와 비슷하죠. 지금 이렇게 어려워진 것은 중국인들이 아파트에 몰빵을 했기 때문에 이런 대가를 치르고 있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아주 지배적이죠. 이것도 우리와 별반 다를 게 없다 이겁니다. 우리도 아파트에 몰빵하지 않습니까? 일단 중국의 경기가 둔화가 되면 그 타격은 우리에게도 직격적으로 옵니다. 중국의 의존도가 높기 때문이죠. 우리나라도 내수시장 소비 진작 외에는 사실 특별한 방법이 없지만 우리나라는요, 내수시장만 가지고는 성장을 이룰 수 없는 나라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부동산이 오를 수 있는 환경이 도저히 아님에도 불구하고 반등을 했죠. 자, 그것은 여러 규제를 풀어준 덕택이고요. 또 빚을 늘리고 있는데, 자, 부동산 규제를 완화해 주자마자 온갖 위험 신호가 여기저기서 감지되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불나방 달려들듯이 또 많은 분들이 뛰어들고 있습니다. 분양하는 모델하우스 앞에 가면요, 떴다방들이 떴습니다. 청약 경쟁률도 많이 높아졌죠. 근데 그건 실수요자들의 청약이 아니라는 것도 잘 아실 겁니다. 청약을 세대원 누구나 할 수 있고요. 두 번, 세 번 계속 청약을 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어줬기 때문에 일단 분양한다면 청약을 놓고 좋은 층이 당첨되면 계약을 해서 전매하려고 청약을 넣는 숫자가 그만큼 많아졌기 때문에 청약 경쟁률이 올라갔다고 해서 부동산 시장이 뜨거워졌다라고 판단하면 착시 착각이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약 경쟁률은 아마 앞으로도 더 올라간다고 뉴스에 엄청나게 나올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착각하게 만들죠. 야, 다시 부동산 시장이 이거 불이 붙는 거 아니야? 이런 심리를 만들어서 결국 몰리게 만드는 일종의 앵커링 효과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실수요자가 아닌 투자자들이 몰려드는 상황이고 그런 분들이 여기저기서 오른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최고가 하나가 경신된 그 서울 비싼 아파트를 기준점으로 삼으시면 절대 안 됩니다. 어차피 최고가의 아파트는 대중성이 아니고 특수성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모두가 추신수 선수가 홈런을 쳤다고 우리도 홈런을 치고 손흥민 선수가 해트트릭을 했다고 우리도 해트트릭을 하는 건 아니죠. 그들만의 리그가 또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대외 경제, 그리고 환율, 이자 연체율, 감당하기 어려운 가계부채, 그리고 거품이 잔뜩 낀 부동산, 이런 것을 꼭 감안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경매도 많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경매가 왜 나옵니까? 빚 못 이겨서, 갚을 돈 못 갚아서 나오는 게 경매입니다. 그냥 심심해서 다 사람들 웃겨주려고 나오는 게 아니죠. 중국의 1위의 부동산 개발업체가 부도가 날 위험에 처했다. 8월 30일이면 부도가 날 수 있다. 이런 것은요, 우리나라에도 내년 선거 끝나면 곧 터질 수 있는 일이다. 이렇게 보시면 정확합니다. 이거 꼭 염두에 두시고요. 부동산 경기 지켜보시면서 움직이시기 바랍니다. 배용호TV 오늘 중국 이야기 해드리면서 우리 부동산 함께 진단해 드렸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